출산 후 언제 어디에 연락해야 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그랬기 때문에 출산을 앞두고 답답하고 막막한 모든 남편분들에게 진짜 출산 후부터 조리원 태도 전까지 뭘 해야 하는지 전부 마스터할 수 있게 제 경험을 토대로 오늘 영상 정리했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처음 아이를 낳아보시는 분들, 첫째를 낳아봤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출산 후에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싶으신 분, 그리고 출산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는 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만든 영상이에요. 혜택이 이렇게나 많은데 손해보시면 안 되잖아요. 저도 진짜 게으르고 복잡한 거 싫어하는데 결국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 영상만 따라하시면 그리 어렵지도 않으실 거예요. 이 영상은 2025년 5월경 출산 후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출산 후에 남편이 할 일에 대해서, 출산 후 할 일, 조리원에서 할 일, 조리원 퇴소 전 준비해야 할 일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제왕절개로 출산하였지만 자연분만으로 출산하신 분들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출산 후 할 일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이제 시간 순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병원에 가서 아내가 수술실에 들어가고 분만실 앞에서 남편분들은 대기하시다가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탯줄을 자르려면 자르라고 하시니 자르시면 됩니다. 이때 영상이나 사진 많이 촬영해 두시면 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신체 특징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영상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후 분만실 앞에서 대기하시다가 아내의 건강도 이상 없다는 얘기 들으신 후에 가족에게 연락드리면 됩니다. 부모님들에게 연락드리니 바로 아내의 건강 상태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후 조리원 예약하신 분들은 조리원에 연락하셔서 출산했다고 알리세요. 산후도우미님 이용하실 분들은 산후도우미 회사에도 연락해서 언제 조리원 퇴소해서 언제부터 집으로 출근하시면 되는지 일정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내가 학원이나 운동과 같은 정기권을 끊어 이용하고 계시다면 출산 소식 알리시고 정지시키셔야 합니다. 이후 병원 병실에서 4박 5일 생활을 시작합니다. 제왕절개 기준으로 아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침상 생활을 하루 정도 합니다. 이때 아내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첫날은 금식이니 물 드실 수 있을 때부터 물 잘 떠다 드리고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잽싸게 일어나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첫날은 아내가 걷지 못하므로 아기와 창문 면회 시간에 남편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 많이 찍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물론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당일에 거동 가능하므로 창문 면회 하실 수 있습니다. 병실에 있는 4박 5일 동안 일어서는데 부축해 주시고 같이 걸어서 병원 걸으면서 회복하시고 머리 감을 수 있을 때 머리 감겨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새벽에 유축할 때도 소독 중인 깔때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져다 주시면 되고, 아무튼 그냥 수술 후 병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은 남편분이 아내의 손과 발이 되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원 전날,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으로 가기 전날엔 차량에 신생아 바구니 카시트를 꼭 설치해 두시고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하는지 꼭 미리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퇴원날 애기 안전벨트 채우는데 너무 버벅대서 애기가 너무 많이 울어서 주차장에서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출산 직후에 할 일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할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해서 온라인 신고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온라인 출생신고의 경우 가능한 병원이 있고 안되는 병원이 있으니 그건 알아보셔야 해요. 퇴원 후 당일은 출생신고가 안된다고 하여 다음날 조리원에서 출생신고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가능하고 준비물은 출생증명서, 이거는 병원에서 줍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해요. 또 신고하기 전에 아기의 이름이랑 한자는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빈칸 입력하시면 되고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금방 가능합니다. 이름만 잘 정해져 있다면 10분에서 15분이면 금방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접 동사무소 가서 해보진 않았지만 찾아보니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가서 하시는 게 가장 편하다고 하네요. 지역구마다 또 혜택이 다르거든요.
그래야 그 관할 동사무소로 가셔야 혜택 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이나 아동수당 등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시간 되시면 직접 가서 신고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온라인 신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전에 온라인으로 출생신고했는데 깡깡이에게 오후에 주민번호가 부여되었어요. 주민번호가 부여되면 정부24에서 주민등록 등본 발급하면 아기의 주민번호 확인 가능합니다. 이후에 각종 출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고요. 온라인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받는 건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우선 정리해 둘게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혜택이 달라 일괄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지자체마다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원스톱 서비스 신청할 때 맨 아래 부분에 나와 있어 체크하시면 됩니다. 믿져야 본전이니 저는 웬만하면 다 체크하고 신청했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다 싶으시면 출생신고를 동사무소 찾아가서 하시면 더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이 가능한데 이건 아파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실에 한정 관리번호 물어봐야 하고 복잡합니다. 그냥 한정 고객센터 123에 전화하셔서 동이랑 호수랑 필요하신 정보 물어보시니 답변하시고 신청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저도 관리번호 물어보려고 관리실에 전화했다가 한전으로 전화하라고 하셔서 전화하니까 바로 신청됐습니다. 이것까지 신청하시면 이후에는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아기 어린이집 입소 대기를 신청해두세요. 어디 어린이집으로 보내실 건지는 맘카페 등 주변 평 듣고 괜찮은 곳, 거리 가까운 곳으로 우선 몇 개 찾아 놓으세요. 그리고 출생일로부터 약 1년 후로 입소 대기 날짜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보험 관련 얘기인데요. 태아의 출생으로 자녀가 되었으므로 태아보험 자녀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건 태아보험 담당자님께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산모님이나 아기가 병원에서 아팠던 게 있었다면 보험 담당자님께 물어보시고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세요. 그리고 자동차 자녀 특약도 추가해서 보험료 할인 받으시면 됩니다. 이외에 산후조리원에서는 똑같이 아내의 손과 발이 되어 먹고 싶은 게 있어 하시면 사다 드리고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후조리원 퇴소 전에 할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출산 이후 아기에게 필요한 물건 구매하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지인들에게 선물 받으셔서 집에 택배가 엄청 와 있을 거예요. 택배 까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맘마존이나 세탁기 청소 등 미리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가장 신선한 집 상태로 아기를 맞이하고 싶어서 일부 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맘마존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에 대해 연마제 제거, 설거지, 젖병 소독 등을 했습니다. 맘마존 제품마다 세척하는 방법이 달라 유튜브 찾아보시면서 해보셔야 합니다. 저희와 같이 보르르, 브레짜, 유팡 조합 쓰시는 분들은 제가 참고한 영상 설명란에 링크 해놓을게요. 그리고 맘마존 물품들 어떻게 쓰는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저희 다 처음이라서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당장 아기가 다음날 오자마자 먹여야 하니까 무조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기가 집에 왔는데 버벅대면 아기가 울고 엄청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관찰용 홈캠, 아기 비데, 매트 등 육아용품들을 조립하고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집 전체적으로 집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화장실 청소, 공기청정기 청소, 에어컨 청소, 세탁기 청소, 아기 용품 세탁 및 소독 등 각종 대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미리 해두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안 해두셨다면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퇴소날 집에서 조리원으로 출발하실 때 아기가 집에 오면 바로 분유 먹을 수 있게 보르르 같은 분유포트에 물을 따뜻하게 세팅하시고 출발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조리원 퇴소하고 병원 들러서 접종하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깡깡이가 엄청 배고파해서 집에 오자마자 분유 타서 줬습니다. 꼭 분유포트에 물 올리시고 조리원으로 데리러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집 청소하고 맘마존 정리하고
육아용품 정리하고 택배 까고 이런 게 저는 하루 반나절이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이틀 걸리더라고요. 미리 청소 많이 해놓으신 분들 제외하고 이틀 이상은 시간 잡고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고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텐데 우선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대로 까먹기 전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느낀 게 아내 제왕절개 부위를 보니 출산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편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번거로우시겠지만 아기를 10달 동안 건강하게 키워준 아내,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난 우리 아이를 위해 이 영상 따라 출산 후 하실 일을 쉽게 하실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혹시 아내분들이 보신다면 남편분들에게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곧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한 후이실 텐데 태어난 아기들 모두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주 조금 일찍 육아를 시작한 사람으로 앞으로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는 이곳에 꼭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